안녕하세요. AI 스파입니다. 저희 AI 스파에서 상반기 동안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고 상반기 중 가장 큰 공모전이었던 그 매경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도 나왔고요. 혼자 상반기에만 7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신 분, 3, 4개 이상 수상하신 분들도 2명 계시고 한두 개 이상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AI 공모전들이 많아지고 있고 지원하시는 분에 비해서 수상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아직 기회들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 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공모전 관련돼서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은 문의를 주셨지만 저희 공식 메일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공모전 관련되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질의응답 해드린 거를 찾아보니까 한 15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제 수상하기까지 옆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드렸고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성장하면서 제가 깨달은 공모전 수상을 위한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시간은 최근 AI 영상 공모전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 명확한 트렌드라든지 어떤 영상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들을 분석해보면 이 명확한 트렌드가 보이는데요. 더 이상 단순한 기술력만을 뽐내는 영상들은 이제는 좀 주목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는 기술 과실을 넘어서 AI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알파를 스토리텔링으로 잘 녹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핵심은 AI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단순히 예쁜 이미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인데요. AI를 이용해 얼마나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느냐가 과거에는 관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기술로 얼마나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됐습니다. 요약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AI는 거들 뿐이고 결국은 스토리의 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B급 감성과 유머 혹은 따뜻한 감성의 그러한 스타일을 굉장히 공모전에서도 선호했다라는 것들이 보였는데요. AI 특유의 어색함이나 기괴함을 역으로 활용한 이제 B급 유머 코드가 하나씩 들어간 작품이 되거나 아니면 고인이 된 인물의 목소리를 재현하거나 어린 시절 사진을 영상으로 만드는 등 우리 주제에 아주 걸맞게 이러한 AI 특징을 잘 활용한 작품들이 아무래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기거나 울리거나 어중간함을 피하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메시지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AI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스테디셀러로 공모전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더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 사회적 약자,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상은 항상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요소들, 시청자 사진으로 혹은 시청자들, 구독자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소비자들의 관점을 변경해서 그런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가미한 작품들도 AI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항상 공모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AI 제작 노하우를 실전 팁, 기술적인 부분에 맞춰서 한번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시드값이라고 과거에는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키워드, 그리고 카메라, 그 어휘, 그리고 캐릭터의 일관성 당연하고요. 의상 조명, 그런 프롬프트 키워드와 카메라 동작 같은 것들을 템플릿화 한다든지 한 가지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컷 설계는 기능부터 해야 되는데 기능. 저희 강의에서도 기획 파트에서 10시간 가량 말씀드렸던 거지만 각 컷에 역할이 있습니다. 도입, 그리고 정보, 그리고 감정, 증거, 전환 같은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건데 그 역할들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냥 예쁘기만 한
그런 컷들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텍스처나 물리감, 디테일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그런 느낌만 전달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컷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컷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사된 영역이라든지 입자라든지 디테일, 의상, 주름 깊이 같은 물리적인 걸로 가짜 느낌이 덜 나도록, 이게 AI가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에 디테일에 좀 집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버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지만 오디오가 반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사가 있거나 효과음, 음악에 있다면은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싱크, 정말 광적일 정도로 집착을 해서 프레임 단위로 맞추고요. 사람들이 몰입이 깨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플리커랑 왜곡. 플리커랑 왜곡은 AI 영상이랑은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컷 사이마다 연결과 관련된 부자연스러운 프레임을 숨기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정지 프레임 같은 경우 일정 프레임을, 예를 들면 6프레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막 아낀다라고 하는 부분 최대한 덜어내고, 그리고 컷 사이에 매치 컷이나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 일어나도록 그런 것들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아주 꼼꼼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리 정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폰트, 음악, 그리고 이미지, 초상권 전부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모두 유료로 구매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료더라도 이 공모전용은 용도나 범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꼼꼼하게 제거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이제 수상하게 됐을 때 이걸 증빙하라고 회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셔서 이거를 유실하신다든지 찾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수강생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작업하시면서 꼼꼼하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꼼꼼히 해놓는 것이 나중에 증빙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신 툴,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롬프트, 그리고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크린샷으로 증빙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도 중요한데요. 이게 공모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게 첫 번째 제출할 때가 있고 두 번째 제출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이런 걸 관리하실 때 버전별로 덮어씌우게 하지 마시고 버전별로 관리를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V1, V2, V3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부분 아마 안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 영상 같은 경우는 시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AI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프로세스도 구조화가 미니멀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상영, 시사 같은 것들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집에 있는 TV는 대부분 50인치 이상의 TV들이 많잖아요. 사운드의 볼륨이나 밸런스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TV에서 봤을 때 디테일한 부분이 튀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하이라이트나 클리핑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오디오가 피크가 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TV로 보게 되면은 안 보이던 부분들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모전별 심사 맞춤 제작 가이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모든 공모전을 그냥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만들어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제작하게 된다면 너무 아마추어 같겠죠. 모든 공모전을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최 측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기업 주최하는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바로 제출할 수 있는 KT나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핵심 평가 요소들을 찾아보면 브랜드 이해도라든지 상업성, 대중성, 그리고 확산 가능성인데요. 당연히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메시지로 전달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중성을 갖고 있어야지 이 영상을 기업에서도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수상하게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확산할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브랜드 가치를 녹여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업의 슬로건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영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마다 IP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 IP를 활용해서 창의성을 묻혀주는 겁니다. KT 공모전 같은 경우는 기업의 IP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새롭고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로 광고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히 AIT가 덜 나고 실사 같다라는 느낌을 뛰어넘어서 그냥 아예 이거 당장 광고로 해도 될 정도다. 혹은 아예 반대로 유쾌하게 바이럴 가능성이 높거나 숏폼 밈 등을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굉장히 기업 주최 공모전에서는 주요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부 공공기관 주최 공모전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라든지 디지털 배움터에서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핵심 평가 요소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여기는 이 공모전에서 주제를 선정했을 거예요. 이 주제와 얼마나 적합한지, 공익적인지,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지, 메시지 전달력이 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라는 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작 가이드를 좀 드리면 공모전의 취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번 이제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거를 왜 공모전을 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AI라는 지금 카테고리가 핫하잖아요. 이 AI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해서 디지털 격차를 문맹을 해소한다든지 AI 윤리 등이라든지 주최 측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영상의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진정성과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굉장히 눈을 호강하게 하는 그런 다이내믹한 무브먼트보다는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따뜻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런 정부기관 공모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인상까지 준다면은 거의 제가 심사위원이라면은 이 작품을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면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영화제나 예술재단에서 또 주최하는 공모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제주 글로벌 AI 필름 공모전 같은 것들이 이러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면 공모전의 취지를 읽어보면 핵심 평가 요소가 예술성에 또 있고요. 독창성에 있고요. 실험 정신이나 기술적 완성도를 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제가 도전하게 된다면 AI를 새로운 예술 도구로 AI를 단순한 기술적인 툴이 아니라 새로운 표현을 위한 예술적 매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접근할 것 같아요. 좀 어렵나요? 어차피 영상은 메시지고 언어거든요. 근데 요거가 영화제 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예술적 매체라는 걸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보다 더 과감한 실험을 해야 돼요. 더 미학적으로 독창적이어야 되고요.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난해하게 추상적인 영상으로 가도 돼요. AI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해도 되는 게 바로 영화제 예술재단의 주최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모전들과는 다르게 이런 영상 처음 본다. 대중적인 것들을 좀 벗어나도 돼요. 신선한 충격을, 쇼킹을 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실전 팁을 좀 드렸는데 그 실전 팁이랑 제출 직전에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러닝타임과 기재되어 있는 러닝타임 비율 해상도는 무조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공모전별로 최소 최대 길이가 있을 거고 해상도 FHD 이상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비율 보통 16대 9겠지만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해외 공모전들 문의하거나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문 자막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링크 업로드할 때 유튜브 일부 공개로 링크를 제출하는 그런 공모전도 있더라고요. 이 수정이나 재업로드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꼭 마지막에 직전에 체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랑도 비슷한데요. 추후에 상업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뭐 조항 이런 거 있으면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드라인 타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지 시각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 넘어서 제출해서 제출 못 하시는 분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그래서 이 데드라인 타임 존 항상 이게 우리가 공모전에 또 이게 꿀팁인데 빨리 제출할수록 유리해요. 빨리 제출할수록 결국에는 시청자 뭐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그런 걸 또 반영하는 공모전이 있기 때문에 뭐 딱 데드라인에 맞춰서 제출하는 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아, 내가 바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토바이 레이싱인데 자전거를 타고 게임을 참가하겠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저한테는 좀 들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던 노하우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의 툴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꽂힌 본인이 잘 하고 있는 뭐 미드전이라든지 뭐 본인이 많이 쓰는 툴만 쓰는데 큰 상을 수상하신 분들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동원한다라는 거. 본인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AI 툴을 보통 최소한 뭐 7, 8개 정도 같이 장점들을 AI 툴마다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거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레퍼런스 잘 만든 광고 이런 거 최대한 많이 보고 인상적인 구도, 색감, 편집 리듬을 적용해라. 이거는 뭐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공모전에 올라온 제안 요청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거기에 모든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번 주 그러면 공모전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출품한다라고 하시면 고은진 AI 영상 공모전이 아직 일정이 남아 있고요. 이거 지금 오늘 금일 지금 촬영하는 8월 12일인데 100개 정도의 지금 참가가 되었다고 하여 작품이. 그리고 이게 보시면 요 링크, A한 공모전 링크, 요거 유튜브 하단 디스크립션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 AI 콘텐츠 어워즈 국제영화제, 국제영화제였어요. 요것도 일정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정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여수, 지역에서 하는 쇼폼 공모전, 이런 거 의외로 수상하기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은진이나 이런 국제영화제는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데 비해서 이런 공모전은 본인의 커리어나 프로필에 한 줄 넣기 좋잖아요. 요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확률이 꽤 높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K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지원해주고 관심 있는 공모전이고요. 이게 보시면은 또 많은 이런 공모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해외에도 지금 AI 필름 페스티벌이라든지 필름 프리웨이라는 공식에서 하는 거, 뭐 스탠포드에서 하는 뭐 그런 AI 미래기술 교육 같은 그런 공모전도 있고, 런웨이라는 플랫폼에서 하는 공모전도 있고요. 이건 국제적인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AI 필름 페스티벌 재팬 도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해외에서 지금 체크해야 될 임박한 마감 그리고 오픈 예정인 공모전들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이랑 댓글로 정리해서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게 단순히 지금까지 공모전에 한 번도 참가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미 여러 번 연습 삼아 참가하셨다가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강생분들의 이런 기획,
기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부터 일관성, 그리고 편집까지, 그리고 실습까지 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뭐 유튜브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충분히 원하시는 성과 얻으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빠르게 본인 시간을 세이브하고 싶다, 그 이상의 좀 퀄리티를 내고 싶다 라는 욕심이 생기신 분들은 아직 AI 인스파이어 2기가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